은지야, 놀라게 하지 마라. 겨울 찬바람이 김장 마당을 스쳤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마른 낙엽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해가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무엇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배추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은지는 김치통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배를 움켜쥐었다.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혈색이 전혀 없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은지는 배를 꽉 움켜쥐었다.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사람들이 알면 안 됐다. 은지는 이를 악물었다. 눈을 꾹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통증은 더 강해졌다. 배 아래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 순간 은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천천히. 마치 슬로 모션처럼. 무릎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손이 배추통을 놓쳤다. 손가락이 통을 스쳤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다. 통이 옆으로 기울었다. 배추가 쏟아져 나왔다. 녹색 배추 잎이 바닥에 흩어졌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지가 마당 바닥에 쓰러졌다. 몸이 땅에 닿는 소리. 마른 낙엽들이 바람에 날렸다. 먼지가 일었다. 은지는 옆으로 쓰러졌다. 팔이 바닥에 늘어졌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눈은 감겨 있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다. 들숨, 날숨, 약하게, 불규칙하게. 금수는 손에 묻은 고춧가루도 닦지 못한 채 두 손을 떨며 달려왔다. 빨간 손가락이 떨렸다. 고춧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다. 손가락 끝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금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은지야, 은지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목이 메었다. 금수는 은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은지의 어깨를 흔들었다. 은지야, 정신 차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흙빛이었다. 생기가 없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다. 금수는 은지의 볼을 두드렸다. 가볍게. 하지만 은지는 깨어나지 않았다. 금순의 손이 더 떨렸다. 은지야, 제발. 목소리가 떨렸다. 입덧도 참고 김장하던 며느리가. 이게 뭐라고.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후회가 밀려왔다.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뭘 한 거지. 금수는 자신의 손을 봤다.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손. 그 손으로 은지를 대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갑게 대했던 말들. 매정했던 시선들. 모든 것이 금순의 가슴을 짓눌렀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저 며느리. 쓰러졌어. 얼굴 좀 봐. 완전 새하얘. 빨리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들이 겹쳤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다. 다시 눌렀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때 금순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또는 못 잃는다. 그 말은 금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절박했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올라온 두려움이었다. 오래된 상처였다.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었다. 그 말에 김장을 돕던 시누이, 동네 아주머니들 모두 얼어붙었다. 손에 들었던 배추가 떨어져 국자가 땅에 떨어졌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금순을 쳐다봤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또는 무슨 소리야? 한 아주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금수는 듣지 못했다. 금수는 은지만 봤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다친 눈. 금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커졌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퍼져버렸다. 사람들이 들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금순을 쳐다봤다. 금순은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따라왔다. 금순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스쳤다. 20년 전, 어린 딸, 잃어버렸던 그 아이. 금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혹시. 금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은지가 먼저였다. 몇 달 전. 계절은 가을이었다. 낙엽이 거리에 깔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날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늘은 높고 파랬다.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은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캐리어였다. 작았다. 은지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옷 몇 벌, 속옷, 화장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은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대문은 낡았지만 단정했다. 나무로 만든 대문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대문 옆에는 빨간 벽돌이 쌓여 있었다. 담장이었다. 담장 위로 나무가지가 삐져나와 있었다. 감나무였다. 잎이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가을이었으니까. 대문 앞에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다. 국화가 피어 있었다. 노란 국화, 빨간 국화, 하얀 국화. 색색깔이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은지는 국화를 봤다. 예뻤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은지는 심호흡을 했다. 한 번. 가슴을 채웠다. 천천히 내쉬었다. 두 번. 다시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근두근. 귀에 들렸다. 은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대문은 여전히 앞에 있었다. 고아 출신이라고 알려진 그녀는 새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민준의 손을 잡고 이 집에 들어왔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다. 은지야, 나랑 결혼하자. 우리 가족 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지는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가족이 되자고 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러자. 민주는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은지 보면 좋아하실 거야. 은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민준의 눈을 봤다. 진심이 보였다. 은지는 미소 지었다. 정말?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금 대문 앞에 서니 확신이 없었다. 정말 좋아해 주실까? 고아라는 걸 알고도, 친정이 없다는 걸 알고도.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은지는 다시 심호흡을 했다. 대문이 열렸다. 삐그덕. 소리가 났다. 금순이 나왔다. 60대 초반. 키는 보통. 짧은 머리.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안에는 베이지색 블라우스. 검은 바지. 편한 신발. 표정은 무표정이었다.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금수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가하듯이. 은지는 그 시선을 느꼈다. 온몸이 긴장됐다. 등에 식은땀이 났다. 금순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품평하는 눈빛이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시선을 피했다. 들어와. 짧은 말. 두 글자.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톤. 감정이 없는 목소리.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더 깊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은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금수는 돌아섰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잠시 멈췄다. 따라가야 하나? 금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은지는 캐리어를 끌고 따라 들어갔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렀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은지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주변이 조용해서 더 크게 들렸다. 마당을 지나갔다. 마당은 넓었다. 시멘트 바닥이었다. 한쪽에는 화단이 있었다.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다. 다른 쪽에는 장독대가 있었다. 옹기가 줄지어 서 있었다. 크기가 다양했다. 햇빛이 옹기를 비췄다. 반짝였다. 은지는 장독대를 봤다. 여기서 장도 담그시나 보다. 현관에 도착했다. 금순이 신발을 벗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은지도 신발을 벗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다. 한쪽으로 밀었다. 방해되지 않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캐리어를 끌고. 집안은 깨끗했다.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이 보였다. 소파가 있었다. 텔레비전이 있었다. 식탁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은지는 주위를 둘러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집이었다. 은지 29세. 표정이 조용하고 말수는 적지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여자. 키는 작은 편. 162cm. 마른 체구. 얼굴은 계란형. 피부는 하얀 편. 눈은 크고 맑았다. 하지만 항상 조금 슬퍼 보였다. 미소를 지어도 눈은 슬펐다. 고아원에서 자라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했다. 은지는 5살 때 고아원에 왔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어느 날 깨어나니 고아원이었다. 낯선 사람들. 낯선 방. 낯선 침대. 은지는 울었다. 많이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바빴다.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은지는 울음을 그쳤다. 울어도 소용없었으니까. 대신 조용히 있었다. 말을 아껴 했다. 말을 하면 혼날까봐. 싫은 소리 들을까봐. 은지는 어른들 눈치를 봤다. 선생님들이 바쁘면 도와줬다. 청소를 했다. 설거지를 했다. 동생들을 돌봤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할게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다. 그게 은지였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섰다.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했다.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 버려지지 않고 싶어서였다. 은지는 12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부엌으로 갔다. 선생님이 말하기도 전에 선생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선생님은 고마워했다.
은지야 고마워. 은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겨울에는 손이 얼었다.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어린 동생들 밥을 챙겼다. 동생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면 은지가 먹였다. 자, 한 입만 더. 응. 부드럽게 말했다. 동생들은 은지를 좋아했다. 은지 누나. 은지를 따랐다. 은지는 동생들이 좋았다. 가족 같았으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면 청소를 자청했다. 선생님, 제가 청소할게요. 빗자루를 들었다. 바닥을 쓸었다. 걸레로 닦았다. 창문을 닦았다. 화장실을 청소했다. 은지는 일하는 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은지를 채웠다. 25에 고아원을 나왔다.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 없었다. 은지는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다. 선생님들이 배웅했다. 은지야, 잘 살아.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일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였다. 손님이 별로 없었다. 가끔 술 취한 사람이 왔다. 담배 사러 온 사람이 왔다. 은지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졸음이 왔다. 하지만 참았다. 커피를 마셨다. 일했다. 카페에서도 일했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편의점. 잠은 오후에 잤다. 4시간 정도. 그게 전부였다. 피곤했다.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참았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반지하 원룸이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도 작았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왔다.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은지의 집이었다.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은지는 방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매일 청소했다. 환기했다. 이불을 정리했다. 그게 은지의 일상이었다. 외로웠다. 밤이 되면 특히 외로웠다. 아무도 없었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 전화할 사람도 없었다. 은지는 혼자 밥을 먹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다. 혼자 잤다. 가끔 울었다.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났다. 은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안 나게. 하지만 참았다. 다음 날이 되면 일어났다. 세수했다. 밥 먹었다. 일하러 갔다. 그게 은지의 삶이었다. 반복됐다. 매일. 변화 없이. 민준을 만난 건 카페에서였다. 민준은 단골 손님이었다.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은지는 주문을 받았다. 네, 잠시만요. 커피를 만들었다. 건넸다. 맛있게 드세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따뜻했다. 웃음이 많았다. 은지에게 관심을 보였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주말에 뭐 하세요? 일해요. 아, 그렇구나. 민주는 실망하지 않았다. 계속 말을 걸었다. 매일. 은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민준의 미소가 좋았다. 따뜻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은지는 놀랐다. 네. 제가 사겠습니다. 제 가게 아닌 다른 데서요. 민준이 웃었다. 은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됐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은지에게 물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은지는 잠시 멈췄다. 없어요. 네. 고아예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어요. 은지는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놓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이제는 혼자 아니에요. 은지는 민준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민준의 눈은 진심이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은 청혼했다. 3개월 후, 늦은 저녁, 한강공원에서 은지야, 나랑 결혼하자. 우리 가족 되자. 은지는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가족이 되자고 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은지를 안았다. 고마워. 하지만 시댁은 달랐다. 금수는 은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차갑게 대했다. 민준이 은지를 데려왔을 때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금수는 은지를 봤다. 위아래로. 그리고 물었다. 고아라며? 첫 만남에서 한 말이었다. 은지는 얼어붙었다. 네. 금수는 한숨을 쉬었다. 길게. 그럼 더 야무져야지. 그 말의 의미를 은지는 알았다. 고아니까 더 잘해야 한다. 모자라니까 더 노력해야 한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날부터 은지의 시댁 생활이 시작됐다. 금순 58세. 입은 거칠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상처가 박혀있는 여자. 키는 보통 160cm. 체격은 단단한 편.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얼굴은 각진 편. 눈썹이 짙다. 눈은 날카롭다. 말할 때 눈을 똑바로 본다. 피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다. 말투는 직설적이다. 돌려 말하지 않는다. 아들 민준을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 때문에 며느리에게는 강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금수는 민준을 혼자 키웠다. 남편 태수는 일이 바빴다. 집에 거의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일했다. 금수는 혼자 민준을 돌봤다. 민준이 어렸을 때 밤에 열이 났다. 금수는 민준을 업고 병원에 갔다. 한겨울이었다. 눈이 내렸다. 버스가 없었다. 택시도 안 잡혔다. 금수는 걸었다. 민준을 업고 30분을 걸었다. 발이 얼었다. 하지만 병원에 갔다. 민준을 살렸다. 민준이 학교 다닐 때 금수는 아침 도시락을 쌌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했다. 반찬을 만들었다. 김밥을 쌌다. 민준은 좋아했다. 엄마 맛있어. 금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민준이 대학 갈 때 돈이 없었다. 금수는 일을 더했다. 식당에서 일했다. 설거지를 했다. 청소를 했다. 하루에 12시간 일했다. 쉬는 날 없이 돈을 모았다. 민준의 등록금을 냈다. 민준은 몰랐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금순 자신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다. 30년 전 금수는 28배 결혼했다. 시댁은 엄격했다. 시어머니는 무서웠다. 목소리가 컸다. 말이 거칠었다. 금순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시집 온 주제에 그 말을 자주 했다. 금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다. 5시. 아직 어두웠다. 부엌에 불을 켰다.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반찬을 꺼냈다. 상을 차렸다. 6시 반.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상을 봤다. 흠을 찾았다. 국이 싱겁네. 밥이 질어. 반찬이 이게 뭐야? 금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했다. 방마다 쓸고 닦았다. 화장실을 청소했다.
유리창을 닦았다. 마당을 쓸었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봤으니까. 쉬면 안 돼. 일이 산더미야. 빨래를 했다. 손빨래였다.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찬물에 손을 담갔다. 겨울이었다. 손이 얼었다. 빨갛게 부어올랐다. 갈라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빨래를 했다. 시어머니의 옷, 시아버지의 옷, 남편의 옷, 모두 금순이 빨았다.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다. 늘 불만이었다. 이것도 못해? 다른 집 며느리는 더 잘하던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 금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참았다. 울지 않았다. 눈물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까봐. 금수는 그때 다짐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진심이었다. 금수는 그렇게 살고 싶었다. 다르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다짐은 희미해졌다. 금수는 나이가 들었다. 민준을 키우며 지쳤다.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 친정도 멀었다. 금수는 혼자였다. 그 외로움과 피로가 쌓였다. 그리고 어느새 금수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처럼 변해갔다. 아들 민준이 은지를 데려왔을 때 금수는 실망했다. 과, 친정도 없다. 의지할 곳도 없다.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 될까? 금수는 은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금수는 은지를 그렇게 봤다. 결혼 첫날부터 금수는 은지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아침, 은지가 짐을 푸는 중이었다. 작은 방, 민준의 방이었다. 이제 은지의 방이기도 했다. 은지는 옷을 개서 옷장에 넣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게. 문이 열렸다. 금순이 들어왔다. 노크 없이. 은지는 놀라서 돌아봤다. 어머님. 금수는 방을 둘러봤다. 짐 정리 중이야? 네.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푼 다음에 부엌으로 와. 네. 금수는 반복했다. 부엌으로 와. 알려줄 게 있어. 그리고 나갔다. 문을 닫지 않았다. 은지는 열린 문을 봤다. 불안했다. 부엌에서 뭘 하는 걸까? 은지는 서둘러 짐을 정리했다. 옷을 옷장에 넣었다. 가방을 구석에 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는 금순이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수저. 금수는 그릇들을 가리켰다. 이게 우리 집 그릇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수는 설명했다. 아침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야. 은지는 얼어붙었다. 네. 금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 집 규칙이야. 시어머니 때부터 그랬어. 은지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금수는 계속 설명했다. 아침은 6시 반에 차려. 밥, 국, 반찬 셋. 김치는 기본이고. 은지는 메모하고 싶었다. 하지만 펜이 없었다. 외워야 했다. 네. 알겠습니다. 금수는 부엌을 둘러봤다. 냉장고는 여기. 쌀은 저기. 반찬통은 여기. 하나하나 가리켰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웠다. 냉장고, 쌀통, 반찬통. 위치를 기억했다. 청소도 내 몫이지. 금순이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청소요? 응. 거실, 방, 화장실. 매일 해. 네. 빨래도. 금순이 덧붙였다.
은지는 숨이 막혔다. 아침상, 청소, 빨래. 모두 은지 몫이었다. 은지는 물었다. 민준이는? 민준이는 일 나가야지. 남자가 집안일을 왜 해?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금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으니까.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금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착하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은지는 부엌에 혼자 남았다. 그릇들을 봤다. 냉장고를 봤다. 싱크대를 봤다. 여기서 매일 일해야 한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민준이 들어왔다. 여보. 은지는 돌아봤다. 민준이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민준은 은지의 표정을 봤다. 편하지 않았다. 정말? 응. 어머님이 집안일 알려주셨어. 민준은 말리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못했다. 거실에서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거기서 뭐 해? 민준은 부엌에서 나갔다. 네, 엄마. 은지는 혼자 남았다. 은지는 웃으며 말했다. 속으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할 수 있을까? 청소를 할 수 있을까? 빨래를 할 수 있을까? 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여기가 이제 집이니까. 새벽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니까. 몸이 적응 못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됐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메스꺼웠다. 토할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은지는 국을 끓이고 있었다. 된장국이었다. 물이 끓었다. 된장을 풀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다. 냄새가 올라왔다. 된장 냄새. 평소에는 좋아하는 냄새였다. 구수한 냄새.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역겨웠다. 은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손으로 코를 막았다. 하지만 냄새는 계속 올라왔다. 속이 울렁거렸다. 목구멍까지 뭔가 올라왔다. 은지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싱크대로 갔다. 물을 마셨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화장실로 뛰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액. 토했다. 위액이 나왔다. 아침을 안 먹어서 나올 게 없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눈물이 났다. 은지는 변기를 붙잡고 계속 토했다. 밖에서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국 다 됐어?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계속 토했다. 금순이 부엌으로 갔다. 국이 끓고 있었다. 하지만 은지가 없었다. 은지야? 대답이 없었다. 금수는 화장실 쪽을 봤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토하는 소리. 금수는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작았다. 금수는 한숨을 쉬었다. 얼른 나와. 아침상 차려야지. 네. 금방 나갈게요. 은지는 일어났다. 물로 입을 헹궜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은지는 볼을 꼬집었다. 혈색을 돌게 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은지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부엌으로 갔다. 금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몸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금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빨리 상 차려. 네.
은지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릇을 꺼냈다. 밥을 담았다. 국을 담았다. 반찬을 꺼냈다. 김치를 꺼냈다. 상을 날랐다. 식탁에 놓았다. 가족들이 모였다. 금순, 태수, 민준. 식탁에 앉았다. 은지도 앉았다. 하지만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은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하지만 바로 올라오려 했다. 은지는 이를 악물었다. 참았다. 민준이 물었다. 여보, 왜 안 먹어? 은지는 억지로 웃었다. 먹고 있어. 하지만 손이 떨렸다. 민준은 알아챘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은 테이블 아래에서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는 민준을 봤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식사가 끝났다. 가족들이 일어났다. 은지는 그릇을 치웠다. 싱크대로 날랐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을 틀었다. 세제를 짰다. 그릇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어지러웠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은지는 싱크대를 붙잡았다.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은지는 임신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 집에선 자기 몸보다 집안일이 더 우선이라고 늘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다. 아니, 배운 게 아니었다. 은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고아원에서 그랬으니까. 자신보다 남이 먼저였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가 먼저였다. 은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임신인 걸 알았다. 테스트기로 확인했다. 2줄이 나왔다. 양성이었다. 은지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금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민준에게는? 은지는 말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참았다. 입덧도 참았다. 어지러움도 참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김장하는 날이 다가왔다. 금수는 1달 전부터 준비했다. 배추를 주문했다. 고춧가루를 샀다. 마늘을 샀다. 생강을 샀다. 새우젓을 샀다. 모든 재료를 챙겼다. 김장은 금순에게 중요한 행사였다. 1년치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다. 온 가족이 먹을 김치를. 동네에서도 소문났다. 금순의 김장 솜씨. 김치가 맛있다고. 양념이 일품이라고. 배추를 고르는 눈이 정확하다고. 금수는 그 소문을 좋아했다. 자랑스러워했다. 매년 김장 때가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우러 왔다. 서로 배우려고. 금순의 김치 비법을 알려고. 올해는 특별했다. 새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금수는 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며느리. 얼마나 야무진지. 얼마나 일 잘하는지. 금수는 은지에게 기대했다. 잘 보이길. 흠잡히지 않길. 김장날 며느리는 중요했다. 집안의 얼굴이었으니까. 일주일 전. 금순이 은지를 불렀다. 은지야, 이리 와봐. 은지는 거실로 갔다. 금순이 달력을 가리켰다. 이날이 김장날이야. 네, 어머님. 동네 사람들 많이 와. 너도 준비해야 돼. 네. 금수는 설명했다. 배추는 씻고 양념은 섞고 김치는 담가야 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이 많아. 각오해야 돼. 네, 어머님. 금수는 은지를 쳐다봤다. 잘할 수 있겠어? 은지는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줘. 은지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랑할 수 있게.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은지는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날 전날 밤. 은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봤다. 어두웠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은지는 손을 배 위에 올렸다. 평평한 배. 아직 불러오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는 아기가 있었다. 아기야. 엄마가 힘들어도 참을게. 은지는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금만 참아. 곧 말할게. 조금만. 은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불안했다. 내일이 걱정됐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금순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옆에서 민준이 잤다. 규칙적인 숨소리. 민준은 모르고 있었다. 은지의 임신을, 은지의 불안을, 은지의 두려움을. 은지는 민준을 깨우고 싶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민준도 피곤할 테니까. 은지는 혼자 버텼다. 김장날 아침. 새벽부터 금수는 소리쳤다. 은지야, 일어나. 김장날이야. 은지는 벌떡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다. 은지는 옷을 입었다. 세수했다. 머리를 묶었다. 부엌으로 갔다. 금순이 이미 부엌에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빨리 준비해. 사람들 곧 와. 네, 어머님. 은지도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끈을 묶는데 잘 묶어지지 않았다. 금순이 쳐다봤다. 왜 그래? 아니에요. 은지는 다시 묶었다. 겨우 묶었다. 밖은 추웠다. 겨울 아침이었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마당에 불을 켰다. 전등이 켜졌다. 마당이 환해졌다. 금순이 재료를 꺼냈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모든 것을 마당에 늘어놓았다. 은지는 배추를 날랐다. 무거웠다. 하나하나 드러날랐다. 숨이 찼다. 하지만 계속 날랐다. 은지야. 김장은 며느리가 중심이야. 손 빨리 놀려. 금순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은지는 놀랐다.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배추를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계속 씻었다. 배추 잎을 하나하나 씻었다. 흙을 닦았다. 물기를 털었다. 은지는 입덧으로 속이 메스꺼웠지만 말없이 배추를 씻었다. 냄새가 올라왔다. 배추 냄새, 흙 냄새, 찬물 냄새. 모든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다. 은지는 속이 울렁거렸다. 메스꺼웠다. 하지만 참았다. 이를 악물었다. 계속 배추를 씻었다. 그때 배가 뭉치기 시작했다. 아래쪽에서 작은 통증이었다. 은지는 멈췄다. 손을 배에 갖다 댔다. 배를 만졌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강해졌다. 은지는 심호흡을 했다. 1번, 2번.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났다. 해가 떴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당이 북적거렸다. 아주머니들은 각자 재료를 들고 왔다. 고춧가루를 들고 온 사람, 마늘을 들고 온 사람, 생강을 들고 온 사람. 모두가 모였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왔다. 그들은 친정 식구가 함께 왔다. 친정엄마, 언니, 동생, 가족이 함께 왔다. 서로 도왔다. 배추를 함께 씻었다. 양념을 함께 만들었다. 웃고 떠들었다.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은지는 혼자였다. 친정이 없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은지는 혼자 일했다.
배추를 씻었다. 양념을 섞었다. 김치를 담았다. 혼자. 조용히. 말없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들렸다. 저 며느리는 친정도 없대. 한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다. 다른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정말 불쌍하네. 그러니까 금순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글쎄, 며느리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 금순이는 며느리 힘든 걸 모르는가 봐. 세 번째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러게. 얼굴 좀 봐. 완전 창백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은 시키네. 수군거림이 계속됐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충분히 들릴 정도로. 은지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 들렸다. 귀가 따가웠다. 가슴이 아팠다. 불쌍하다. 그 단어가 은지를 찔렀다. 은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배추를 씻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찬물에 오래 담가서였다. 손가락 끝이 쪼글쪼글해졌다. 갈라졌다. 따가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은 계속돼야 했다. 금순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금수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양념을 만들고 있었다. 큰 대야에 고춧가루를 넣었다. 마늘을 다져 넣었다. 생강을 갈아 넣었다. 새우젓을 부었다. 설탕을 넣었다. 소금을 넣었다. 손으로 섞었다. 빨간 양념이 손에 묻었다. 금수는 능숙하게 섞었다. 손맛이 일품이었다. 아주머니들이 칭찬했다. 역시 금순이 손맛은 최고야. 이 동네에서 김치 제일 잘 담그지. 비법 좀 알려줘. 금수는 웃었다. 만족스러운 웃음이었다.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지. 에이, 그래도 뭔가 있잖아. 진짜 없어. 그냥 많이 해봐서 그래. 금수는 기분이 좋았다. 칭찬받는 게 좋았다. 인정받는 게 좋았다. 금수는 은지를 쳐다봤다. 은지가 배추를 씻고 있었다. 열심히. 조용히. 금수는 소리쳤다. 은지야, 여기 와서 양념 좀 배워. 은지는 손을 닫고 다가갔다. 금순 옆에 섰다. 금순이 양념을 떠서 은지 앞에 놓았다. 이렇게 섞는 거야. 맞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고춧가루는 이 정도. 마늘은 이 정도. 새우젓은 이 정도. 금수는 비율을 설명했다. 빠르게. 한 번만. 은지는 외우려 애썼다. 고춧가루 비율. 마늘 비율. 새우젓 비율.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잊지 않으려고. 금순이 물었다. 알았지? 네. 그럼 너도 한번 해봐. 금순이 은지에게 자리를 비켜줬다. 은지는 양념을 섞기 시작했다. 고춧가루를 넣었다. 마늘을 넣었다. 생강을 넣었다. 새우젓을 넣었다. 손으로 섞었다. 고춧가루가 손에 묻었다. 빨갛게 물들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지는 기침을 참았다. 눈물이 났다. 고춧가루 때문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다. 금순이 지켜봤다. 팔짱을 끼고. 은지의 손을 봤다. 양념 섞는 법을 봤다. 손에 힘을 줘. 더 세게 섞어. 네. 은지는 더 세게 섞었다. 팔이 아팠다. 어깨가 결렸다. 하지만 계속 섞었다. 양념이 고르게 섞여야 해. 대충 하면 안 돼. 금순이 말했다. 은지는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섞었다. 양념을 저었다. 뒤집었다. 섞었다. 손이 더 빨갛게 변했다. 따가웠다. 하지만 참았다. 금수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은지는 안도했다. 잘하고 있구나. 금순이 인정해주는구나. 은지는 계속 섞었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민주는 멀리서 은지를 지켜봤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봤다. 혈색이 없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봤다. 은지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다. 민주는 다가갔다. 은지 옆에 섰다. 여보,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들을까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힘이 없었다. 민주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얼음장 같았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고춧가루에 물들어 있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은지는 손을 빼려 했다. 물에 오래 담가서. 민주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다. 놓지 않았다. 체온을 전하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쉬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은지는 웃으려 애썼다.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아. 하지만 은지의 얼굴은 괜찮지 않았다. 창백했다. 생기가 없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지를 봤다. 뭔가 잘못됐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었다. 금순이 소리쳤다. 민준아, 거기서 뭐해? 배추 좀 나르고. 민주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금순이 배추 상자를 가리켰다. 무거운 상자들이었다. 민주는 대답했다. 네. 은지에게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끝나면 쉬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주는 은지를 놓아주기 싫었다. 하지만 놓아야 했다. 민주는 배추 상자 쪽으로 갔다. 은지는 혼자 남았다. 다시 양념을 섞기 시작했다. 손이 계속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배추를 날랐다.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었다. 마당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다. 땀이 났다. 등에 땀이 흘렀다. 겨울인데도. 하지만 계속 일했다. 상자를 하나씩 날랐다. 일하면서도 계속 은지를 쳐다봤다. 걱정스러웠다. 은지는 양념을 섞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없이. 가끔 손을 멈췄다. 배를 만졌다. 잠깐. 그리고 다시 일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다. 진짜 괜찮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은지는 입을 다물고 일했다. 배추를 씻었다. 양념을 섞었다. 김치를 담았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됐다. 금순이 볼 테니까. 사람들이 볼 테니까. 은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배가 또 뭉쳤다. 아래쪽에서 통증이 왔다. 은지는 숨을 멈췄다. 손이 배로 갔다. 배를 감쌌다. 아기야. 괜찮아야 해.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통증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천천히. 천천히 지나갔다. 은지는 다시 숨을 쉬었다. 그리고 일을 계속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통증이 배 아래로 번졌다.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은지는 몸을 굳혔다. 양념을 섞던 손이 멈췄다. 배추통에 손을 얹었다. 통을 붙잡았다. 지탱하려고. 아기야. 괜찮아야 해. 은지는 속으로 빌었다. 간절하게. 엄마가 잘못했어. 무리했어. 미안해. 눈을 꾹 감았다. 통증을 견뎠다. 숨을 참았다.
이를 악물었다. 지나가. 제발 지나가. 하지만 통증은 지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물결처럼 밀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멈추지 않고. 은지는 배추통을 더 세게 붙잡았다.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플라스틱에 박혔다. 그때 금순이 소리쳤다. 은지야, 빨리 여기 좀 와봐. 큰 목소리였다. 마당 전체에 울렸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은지를 쳐다봤다. 은지는 눈을 떴다. 금순을 봤다. 금순이 손짓했다. 빨리 오라고. 은지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무릎이 떨렸다. 은지는 배추통을 놓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한쪽으로 기울었다. 손으로 옆에 있던 의자를 짚었다. 겨우 균형을 잡았다.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두 걸음. 세상이 흔들렸다. 세 걸음. 숨이 가빠졌다. 은지는 금순 쪽으로 걸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 소리.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해졌다. 금순 옆에 도착했다. 금순이 은지를 쳐다봤다. 왜 이렇게 늦어?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만 헐떡였다. 금순이 눈살을 찌푸렸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은지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금순은 고개를 저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여기. 이 고춧가루 양동이 좀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 금순이 큰 양동이를 가리켰다. 빨간 고춧가루가 가득 담긴 양동이였다. 무거워 보였다. 은지는 양동이를 봤다. 숨을 들이쉬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은지는 양동이 쪽으로 갔다. 허리를 숙였다. 양동이 손잡이를 잡았다. 들어 올리려 했다. 그 순간 통증이 또 왔다. 더 강하게. 뼈 전체가 조여왔다. 은지는 신음을 참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팔이 떨렸다. 허리가 휘었다. 한 걸음 걸었다. 양동이가 흔들렸다. 고춧가루가 튀었다. 두 걸음. 다리가 꺾일 것 같았다. 세 걸음. 세상이 기울었다. 은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계속 걸었다. 금순이 지시한 곳까지.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하지만 은지의 몸은 한계였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휘었다. 양동이를 놓을 힘도 없었다. 은지는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손가락이 풀렸다. 쿵. 양동이가 기울어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고춧가루가 쏟아졌다. 빨간 가루가 사방으로 퍼졌다. 공기 중에 날렸다. 은지의 옷에 묻었다. 바닥에 쏟아졌다. 양동이가 대굴대굴 굴렀다. 은지는 고춧가루 양동이를 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쏟아진 후였다. 바닥에 빨간 고춧가루가 퍼져 있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봤다. 멍하니. 뭔가 잘못됐다. 실수했다. 은지는 당황했다. 민준이 급히 달려왔다. 이건 내가 들게 해. 은지 앞을 막아섰다. 양동이를 일으켰다. 쏟아진 고춧가루를 보고 놀랐다. 여보, 괜찮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금순이 다가왔다. 상황을 봤다. 쏟아진 고춧가루. 바닥에 퍼진 빨간 가루. 금순의 얼굴이 굳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컸다. 날카로웠다.
은지는 움찔했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금수는 말했다. 남자가 그런 걸 왜 해? 며느리가 해야지.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어머니, 은지가 힘들어 보여요. 힘들면 더 잘 버텨야지.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대들 수 없었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참았다. 그 말 앞에서 은지는 조용히 다른 양동이를 들었다. 아직 쏟아지지 않은 양동이가 하나 더 있었다. 은지는 그것을 들어야 했다. 다시 실수할 수 없었다. 은지는 양동이에 다가갔다. 허리를 숙였다. 손잡이를 잡았다. 팔이 떨렸다. 허리가 휘었다. 하지만 들어올렸다. 이를 악물었다. 온 힘을 다했다. 양동이가 들렸다. 무거웠다. 은지의 팔이 떨렸다. 보이게. 다른 사람들도 볼 정도로.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말했다. 금순 씨,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는데. 금순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젊은 애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은지는 한 걸음 내디뎠다. 양동이를 들고. 무거웠다. 온몸에 힘을 주었다. 2걸음. 다리가 후들거렸다. 3걸음. 숨이 막혔다. 4걸음.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그 순간 은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심하게. 무릎이 꺾였다. 휘어졌다. 은지는 비틀거렸다. 균형을 잃었다. 양동이가 기울었다. 은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이를 악물었다. 넘어지면 안 됐다. 다시 쏟으면 안 됐다. 한 걸음 더 갔다. 온 힘을 다해서 2걸음 더 갔다. 마지막 힘을 짜냈다. 드디어 도착했다. 지정된 자리. 은지는 양동이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쿵. 양동이가 바닥에 닿았다. 무사히. 쏟아지지 않았다. 은지는 안도했다. 숨을 크게 내쉬었다. 했다. 해냈다. 은지는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은지는 양동이를 붙잡았다. 지탱했다.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민준이 다가왔다. 은지를 붙잡았다. 여보, 괜찮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랬다. 민준은 가슴이 아팠다. 이제 그만하자. 쉬어야 해. 아니야. 조금만 더. 은지는 민준을 밀어냈다. 다시 일하러 갔다. 배추 쪽으로. 민준은 그 뒷모습을 봤다. 작고 가느다란 뒷모습.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분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지는 조용히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을 채웠다. 천천히 내쉬었다. 괜찮아야 해.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었다. 주문처럼. 계속 반복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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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가 다시 강하게 뭉쳤다. 1번. 조였다 풀었다. 2번. 더 세게 조였다. 3번. 숨이 막힐 정도로. 은지는 그 자리에 멈췄다. 손이 배로 갔다. 배를 움켜쥐었다. 꽉. 세게. 안 돼. 안 돼. 은지는 속으로 빌었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통증은 계속됐다. 멈추지 않았다. 물결처럼 계속 밀려왔다. 은지의 눈앞이 흔들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세상이 비틀렸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 땅이 하늘로 올라갔다. 모든 게 뒤섞였다. 은지는 눈을 꾹 감았다. 다시 떴다. 하지만 여전히 흔들렸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은지는 생각했다. 금순 어머님이,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다. 은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약한 며느리, 쓸모없는 며느리,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은지는 그게 싫었다. 두려웠다. 은지는 이를 악물었다. 버텨야 한다. 조금만 더. 조금만. 은지는 한 걸음 내디뎠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두 걸음. 다리가 떨렸다. 세 걸음. 숨이 가빴다. 배추통에 도착했다. 은지는 통을 붙잡았다. 매달렸다. 지탱했다.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다. 들숨. 날숨. 불규칙했다. 가빴다. 얕았다. 물 좀 마시면. 은지는 생각했다. 하지만 물이 없었다. 가지러 가야 했다. 하지만 갈 힘이 없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배추통을 붙잡은 채. 움직이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 은지가 힘들어하는 걸. 고통받고 있는 걸. 모두 자기 일에 바빴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섞고, 김치를 담그고, 웃고 떠들고, 은지만 혼자였다. 고통 속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민준만 알아챘다. 멀리서 은지를 봤다. 이상했다. 은지의 자세가, 배추통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민준은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금순이 불렀다. 민준아, 이것 좀 와서 들어. 민준은 어머니 쪽으로 가야 했다. 은지에게 가지 못했다. 은지는 혼자 버텼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1분, 5분, 10분, 모르겠다. 그저 숨만 쉬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반복했다. 버텼다. 조금씩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아주 조금씩. 은지는 눈을 떴다. 주변을 봤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아무도 은지를 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들키지 않았다. 은지는 안도했다. 몸을 일으켰다. 배추통을 놓았다. 다시 일을 시작했다. 배추를 집었다. 씻었다. 일했다. 하지만 몸은 경고하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쉬어야 한다고.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은지는 듣지 않았다. 들을 수 없었다. 일을 멈출 수 없었다. 금순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동네 아주머니 중 한 명이 은지를 쳐다봤다. 자세히. 은지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이상했다. 아주머니가 은지에게 다가갔다. 은지야, 너 얼굴 왜 이렇게 하얗니? 은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주머니를 봤다.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았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믿지 않았다. 은지의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얼굴을 봤다.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너 진짜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은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금순이 다가왔다. 두 사람을 봤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은지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금순은 은지를 쳐다봤다.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하지만 금순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기운이 없어서 그래. 짧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고아라서 그런가.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은지에게 들렸다.
또렷하게.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슴이 콕 찔렸다. 고아라서. 그 말이 은지를 찔렀다. 아주머니는 금순을 쳐다봤다. 눈살을 찌푸렸다. 금순 씨, 그런 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금순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냥 한 말이야. 하지만 은지는 이미 상처받았다. 깊이. 아프게.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은지야, 좀 쉬는 게 어때?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 계속할게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금수는 돌아섰다. 자기 자리로 갔다. 은지는 혼자 남았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은지에게 들렸다. 고아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러게. 너무한 거 아냐? 며느리가 불쌍해. 불쌍해. 그 단어가 또 나왔다. 은지는 귀를 막고 싶었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소리는 계속 들렸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다. 금순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고아라서, 고아라서, 고아라서. 민준이 은지에게 다가왔다. 은지의 어깨를 잡았다. 여보, 정말 괜찮아?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은지의 눈물을 봤다. 가슴이 무너졌다. 울지 마. 제발.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울어.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은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빨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민주는 은지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하게. 단단하게. 조금만 참자. 곧 끝나. 은지는 민준의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유일한 위안이었다. 은지는 민준에게 기댔다. 잠깐. 힘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일을 계속했다. 민준은 더는 못 참겠다는 표정이었다. 참았다. 계속 참았다. 하지만 한계였다. 은지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몸이 비틀거렸다. 민주는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한다. 민주는 금순에게 걸어갔다. 단호한 걸음이었다. 금순이 민준을 봤다. 왜? 민주는 말했다. 엄마, 은지 좀 쉬게 해요. 목소리가 컸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민준을 쳐다봤다. 금순도 놀랐다. 민준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건 드물었다. 몸이 안 좋아 보여요. 민준이 계속 말했다. 지금 당장 쉬게 해주세요. 금수는 얼굴이 굳었다.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했다. 화가 났다. 금수는 손사래를 쳤다. 임신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민주는 얼어붙었다. 임신.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민주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금수는 계속 말했다. 젊은 애가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살아? 은지는 그 말을 들었다. 멀리서. 임신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은지의 가슴을 찔렀다. 날카롭게. 깊이. 은지는 숨을 멈췄다. 금수는 몰랐다. 은지가 임신한 걸. 은지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화가 났다. 정말로. 어머니. 큰 소리였다. 금수는 민준을 쳐다봤다.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은지가 힘들다고요. 여자가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살아?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했다. 은지의 고통을, 은지의 힘듦을. 민주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들 수 없었다. 민주는 은지를 봤다. 은지가 멀리서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은지와 눈이 마주쳤다.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을 리 없는데. 민주는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은지는 지금 정말 아파요. 목소리를 낮췄다.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쉬게 해주세요. 금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조금 있다가 쉬라고 해. 지금이요. 지금 당장. 알았다니까. 금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짜증이 섞였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해봤자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민주는 돌아섰다. 은지에게 갔다. 은지 옆에 섰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다. 임신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은지는 임신했다. 8주.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작은 생명이. 하지만 금수는 몰랐다. 은지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은지는 자신을 탓했다.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때 갑자기 은지의 입에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치솟았다. 목구멍까지 뭔가 올라왔다. 신맛, 쓴맛, 위액이 올라왔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커졌다. 놀랐다. 당황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은지는 생각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참을 수 없었다. 은지는 돌아섰다. 뛰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향했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은지를 쳐다봤다. 은지 왜 저래? 어디가? 갑자기 뛰어가네.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금순도 돌아봤다. 은지가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 얼굴을 찌푸렸다. 은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딸깍.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액. 우액. 토했다. 아침에 먹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위액도 나왔다. 신맛이 입안에 퍼졌다. 쓴맛도 섞였다. 눈물이 났다. 토하면서 울었다. 몸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등이 떨렸다. 어깨가 떨렸다. 은지는 변기를 붙잡고 계속 토했다. 나올 게 없는데도 계속 토했다. 몸이 계속 반응했다.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괜찮아? 문을 두드렸다. 쿵쿵. 문 열어.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계속 토했다. 민주는 더 세게 두드렸다. 은지야, 문 열어. 제발.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잠금 장치를 풀었다. 민준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은지를 봤다. 변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은지를. 창백한 얼굴. 눈물 흘리는 얼굴.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민준이 은지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은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괜찮아.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작게 말했다.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민준은 은지를 꽉 안았다.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자.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직 일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 조금만.
조금만 더. 은지는 고집을 부렸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를 말릴 수 없었다. 은지는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민준이 붙잡았다. 세면대로 갔다. 물로 입을 헹궜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끔찍했다. 창백한 얼굴, 빨간 눈, 부은 눈꺼풀. 은지는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다. 혈색을 돌게 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좀 쉬었다 나가자. 민준이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기다려. 그래도 괜찮아. 나갈 수 있어. 은지는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갔다. 민주는 따라 나갔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지가 토하고 있는 동안 금수는 마당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금순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지와 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마당으로 걸어왔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했다. 비틀거렸다. 민준이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금순도 쳐다봤다. 금순이 말했다. 저래서 일을 못하는 거야. 크지 않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렸다. 조금만 힘들면 저러네. 한숨을 섞어서 말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금순 씨, 며느리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금순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젊은 애들이 원래 그래.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금순도 불안했다. 은지가 정말 많이 아파 보였으니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 은지는 걸어왔다. 천천히.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금순 앞에 섰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금순은 은지를 쳐다봤다. 괜찮아? 짧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은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금순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좀 쉬고 나와. 돌아섰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지는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민준이 은지를 마당 구석 의자로 데려갔다. 앉혔다. 여기 앉아 있어. 쉬어. 은지는 앉았다. 하지만 불편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일하지 않고 앉아있는 은지를. 수군거렸다. 은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일어나고 싶었다. 일하고 싶었다. 여보, 내가 할게. 민준이 말했다. 아니야. 쉬어야 해.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 은지는 고집을 부렸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 은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편한 자세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섞고, 김치를 담그고, 모두 바빴다. 은지만 앉아 있었다. 혼자. 쓸모없는 사람처럼. 5분이 지났다. 은지는 일어났다.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민준이 말렸다. 아직 쉬어야 해.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은지는 배추 쪽으로 갔다. 다시 일을 시작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봤다.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었다. 민준은 참았다. 계속 참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다시 가야 했다. 말해야 했다. 제대로. 확실하게. 민준은 금순에게 걸어갔다. 결연한 표정이었다. 엄마. 민준이 큰 소리로 불렀다.
금순이 돌아봤다. 놀랐다. 민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왜 그래? 민준은 금순 앞에 섰다. 똑바로 쳐다봤다. 그만 좀 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일을 멈췄다. 민준과 금순을 쳐다봤다. 긴장감이 흘렀다. 금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뭐가? 은지 몸이 진짜 안 좋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 정말로. 알았다니까. 금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뭘 어쩌라고. 쉬게 해주세요. 쉬라고 했잖아. 조금 쉬는 게 아니라 집에 가게 해주세요. 민준이 소리쳤다. 금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났다. 아들아, 여자가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를 해? 금순이 말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뭘? 은지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금순이 소리쳤다. 나도 며느리 시절 그랬어.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안 됐다. 그래서요? 그래서 은지도 똑같이 힘들어야 해요? 금순은 말문이 막혔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힘들었으면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야죠.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압니다. 은지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은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힘들어도 참아요. 아파도 참아요. 어머니 실망시키기 싫어서. 금수는 얼어붙었다. 민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 하세요? 민준이 계속 말했다. 고아라고 무시하고 일만 시키고.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금순은 창피했다. 화가 났다. 그만해. 금순이 소리쳤다. 여기서 무슨 소리야?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사실이잖아요. 금순은 민준의 팔을 잡았다. 그만하라니까. 하지만 민준은 뿌리쳤다. 저는 은지 데리고 갈게요. 민준은 돌아섰다. 은지에게 갔다. 은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다. 놀랐다. 당황했다. 민준이 다가와 은지의 손을 잡았다. 가자. 여보. 가자고. 단호했다. 은지를 일으켜 세웠다. 은지는 비틀거렸다. 민준이 부축했다. 걷기 시작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사람들이 쳐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금수는 그 모습을 봤다. 뭐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금순을 쳐다봤다. 동정하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 섞여 있었다. 금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했다. 민준과 은지가 대문을 나갔다. 사라졌다. 금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멍하니.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금순 씨, 괜찮아?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텅 빈 눈으로. 하지만 은지는 다시 돌아왔다. 30분 후. 민준과 함께. 민준이 말렸지만 은지는 고집을 부렸다. 일 끝내야 해.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끝나. 민준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은지는 다시 마당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은지 왔네. 괜찮은 거야? 수군거렸다. 금순도 돌아봤다. 은지를 봤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은지는 금순에게 다가갔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일하겠습니다. 금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배추 쪽으로 갔다.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렸다.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다. 배추를 집는데 손에서 미끄러졌다. 다시 집었다. 또 떨어졌다. 은지는 이를 악물었다. 집중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숨도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다. 들숨, 날숨, 불규칙했다. 가빴다. 얕았다. 은지는 입을 벌리고 숨을 쉬었다. 더 많은 공기를 마시려고. 하지만 부족했다. 계속 부족했다. 어지러웠다. 민준이 옆에서 지켜봤다. 걱정스러웠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만하자고. 집에 가자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은지가 원하지 않으니까. 민주는 그저 지켜봤다. 은지 곁에 서서 언제든 붙잡을 준비를 하고. 그때 민준이 말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다. 힘이 없었다. 은지는 작게 속삭였다. 좀 어지러워. 민주는 은지를 붙잡았다. 여보. 은지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사라졌다. 소리가 멀어졌다.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은지는 그 속으로 빠져들었다. 천천히, 깊이. 민준이 소리쳤다. 은지야. 크게, 다급하게. 하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뜨지 않았다. 민준은 은지를 꽉 안았다. 정신 차려. 제발. 은지가 다시 고개를 숙여 양동이를 들려는 순간이었다. 금순이 또 불렀다. 은지야. 이것 좀 옮겨.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양동이를 봤다. 또 양동이였다. 무거운 양동이.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은지는 양동이 쪽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양동이 앞에 섰다. 허리를 숙였다. 손잡이를 잡았다. 들어 올리려 했다. 그때였다. 배가 강하게 조여왔다. 이전과는 다르게, 더 강하게, 더 아프게. 은지는 신음을 참지 못했다. 아! 작게 소리가 나왔다. 양동이를 놓았다. 손이 배로 갔다. 배를 움켜쥐었다. 아!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은지는 생각했다. 모두가 볼 텐데. 금순 어머님도, 사람들도 실망할 것이다. 비난할 것이다. 은지는 그게 싫었다. 무서웠다.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릎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꺾였다. 힘이 빠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쿵. 무릎이 땅에 박혔다. 아팠다. 하지만 그것보다 배가 더 아팠다. 은지는 배를 꽉 움켜쥐었다. 두 손으로. 세게. 아기야.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눈물이 났다. 주르륵 흘렀다. 뺨을 타고. 턱에서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천천히. 마치 슬로 모션처럼. 은지는 막으려 했다. 손을 뻗었다. 무언가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잡을 것이 없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저 공기만 스쳤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의 얼굴이 거꾸로 보였다. 금순의 얼굴, 민준의 얼굴, 동네 아주머니들의 얼굴, 모두 거꾸로. 소리가 멀어졌다. 웅웅거렸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쓰러졌다.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다. 어깨가 먼저 땅에 닿았다. 그리고 머리, 팔, 다리, 온몸이 땅에 눕혔다. 차가운 땅, 딱딱한 땅. 은지는 그 위에 누웠다. 움직이지 않았다. 퍽. 둔탁한 소리.
마른 낙엽들이 흩어졌다. 바람에 날렸다. 먼지가 일었다. 공기 중에 떠올랐다. 은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사라졌다. 그리고 쓰러졌다. 은지야. 민준의 외침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크게, 다급하게, 절박하게. 민준은 은지에게 달려갔다. 뛰었다. 전력으로. 사람들을 밀치며, 양동이를 넘어서며, 은지에게 도착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은지를 안았다. 들어 올렸다. 은지의 머리가 민준의 팔에 기댔다. 늘어졌다. 힘이 없었다. 은지야, 정신 차려. 민준이 은지의 뺨을 두드렸다. 가볍게. 하지만 은지는 깨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나둘. 빠르게. 은지 주위에 모였다. 원을 그리며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어머, 저 며느리. 쓰러졌어. 빨리 119 불러. 목소리들이 겹쳤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한 아주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다. 다시 눌렀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소를 말했다. 빠르게. 다급하게. 네, 빨리 와주세요. 금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묻은 고춧가루도 닦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빨간 손. 떨리는 손.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금수는 은지를 봤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다친 눈. 민준의 팔에 안긴 은지. 작고 가느다란 몸. 금순의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금순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또는 못 잃는다. 그 말은 금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절박했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올라온 두려움이었다. 오래된 상처였다.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딸. 그 기억이 금순의 입에서 말이 되어 나왔다.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금순을 쳐다봤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또는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작게. 하지만 점점 커졌다. 민준도 어머니를 쳐다봤다. 은지를 아는 채.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금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은지를 바라봤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가 왜 저런 말을? 금순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스쳤다. 빠르게. 선명하게. 20년 전. 어린 딸. 5살. 박물관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 사라진 아이. 찾았다. 미칠 듯이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영영 잃어버렸다. 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혹시 은지가. 금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은지가 먼저였다. 은지를 살려야 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희미하게. 점점 가까워졌다. 크게. 또렷하게. 삐뽀삐뽀. 구급차가 도착했다. 마당 앞에 멈췄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다. 들 것을 가져왔다. 빠르게 움직였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은지를 봤다. 산모분이신가요? 민준이 놀랐다. 네. 임신 8주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은지를 들것에 옮겼다. 조심스럽게, 빠르게, 링거를 꽂았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혈압을 쟀다. 혈압이 낮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그 들것을 들어 올렸다. 구급차로 향했다. 민준이 따라갔다. 구급차에 올라탔다. 은지 옆에 앉았다. 은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장 같았다. 은지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되뇌었다. 자신에게 말하듯이.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울렸다. 삐뽀삐뽀. 구급차가 출발했다. 빠르게. 병원으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마당에는 사람들만 남았다. 금순도 남았다. 금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렀다. 또는 못 일어. 작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제발. 제발. 동네 아주머니들이 금순을 둘러쌌다. 위로했다. 금순 씨,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금순은 듣지 못했다. 그저 울었다. 소리 없이. 깊이.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울린다. 삐뽀삐뽀. 점점 작아진다. 멀어진다. 사라진다. 침묵. 암전.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